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3일 주일 예배 후 그레이스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성원이 오늘은 조금 이거 복잡해요. 지금 라디오 방송실이 네. 보통 4명이 하는데 한 명은 어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식구 중에 급한 일을 가셨고 정수현 사모님이 가지고 나머지는 두 분이 새로운 게스트가 오늘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누구신지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그 하기 전에 교회 소식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오늘 주일 예배 어떻게 지냈는지 진행상 최준 도사님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월 23일 벌써 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글쎄 마지막 말입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야. 네, 2월 23일 주일 예배 잘 드렸고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5장 네.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요셉 얘기였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창세기. 예, 그렇습니다. 네, 요셉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네. 설교 네.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요? 극적인 그 요셉과 예. 형들의 그 극적인 만남. 만나. 약간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는군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혼자서 통곡하는 요셉의 맞아요. 모습. 정말 모습. 근데 그때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네.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네. 보면 이제 우리 드라마 같으면 형제들을 거의 뭐 박살 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피가 막 튀기고 그럴 텐데 네. 용서를 해주면서 하는 모습 때문에 네. 이제 성경다운 그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교훈도 네.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월 23일 주일 예배는요. 네. 주일 기도는 네. 최용길 전도사 저였고요. 본인이 하셨죠? 네. 그리고 헌금위원은 조정혜 집사님. 네. 그리고 성경 봉독은 네. 박휘서 학생이 해줬습니다. 잘하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잘했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도 보면 뭐 그릴 듯이 하는 게 있고 뭐 네. 물음표 하는데 네. 아주 잘했어요. 네, 예, 정말 예. 잘했습니다. 3월 2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예배 위원은요. 네. 주일 기도는 이창훈 장로님. 또 저희가 또 식구들려 돌아가면서 네, 벌써 돌아왔습니다. 좀 빠르게 좋습니다. 예. 헌금 위원은 김미연 집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 봉독은 이재영. 보세요 여기 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방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네. 누가 꾸민 게 아닌가. 예, 이거 좀 이상한데 네, 어쨌든 예. 네, 그리고 저희 2월 생일자는 이제 지났지요. 지나갔고 우리 황 사모님, 사모님. 네, 지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예배는 네.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잘 됐고요. 오늘 좀 말씀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오니까 네. 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내용도 좀 뭐랄까 몇 가지 아주 그냥 좀 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궁금하죠. 여러분은 유튜브 보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방송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교회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김준선 선생님께서 한번 전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성경 필사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했는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또 누가 참여율이 되게 좋다고. 참여율이 좋고 예, 품절되기 얘기를 들어서. 전에 네. 빨리 조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성봉 권사님께서 네.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었죠? 약간 네. 돼지고기 그 찌개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거 돼지 김치찌개? 뭐 그렇죠. 이런 예, 건가요? 예. 그런데 찌개치고는 굉장히 이제 건더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거의 찜 정도 아니었나. 찜 맞아요. 네. 예. 지난주 우리 돼지 그 불고기 같은 거 그- 먹지 않았나요? 네, 제육 제육볶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사식당 그 지금 메뉴가 연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남자들의 소울푸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겨울철에 먹기 아주 좋은 네, 그런 맞습니다. 음식이라 계속 얼큰하게 먹고 있습니다. 매주 2주간 다음 주가 기대돼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 예식이 있는데 네. 우리 이창훈 장로님과 예. 또 김성우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턴이니까 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몸에서는 성체죠. 성체 몸에서 항상 향기가 나죠. 네. 그죠? 바닐라 향이죠. 네. 그 빵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예.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저는 원래 그쪽이었었어요. 네, 어릴 때 사톨릭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시 여겨서 제가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매주 하잖아요, 원래. 그거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매주죠, 그렇죠. 매주 그죠, 하고. 참 중요해요. 근데 포도주는 이제 보면 좀 가액이긴 한데 포도주랑 원래 같이 해야 정상이잖아요. 맞죠, 예. 이게 피와 몸이잖아요. 네. 근데 포도주는 신부님 혼자 마셔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컴플레인해요. 왜 너만 마시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만 줘요. 부활절하고 아. 딱 두 군데만 찍어서 주고 네. 나머지는 그냥
대표로 자기가 다 마십니다. 그래서 아, 보면 나중에 얼굴 약간 빨갈 때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시죠? 예, 예, 몸이 아직도 계속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누구 예. 한 분 더 소개시켜 주실까요? 예. 우리 류용아 권사님, 네. 또 이제 안강순 권사님, 네. 또 정복순 권사님 네. 오늘 안 나오셨는데 네. 지금 그동안 추웠고 몸이 지금 기운이 많이 딸리셔서 아. 좀 회복이 되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영석 성도님도 지금 암에 지금 오래- 투병 중이시고 예.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지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연세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감기만 걸려도 아픈 나이인데 항암 치료를 하니 이게 우리도 지금 항암 치료에서 여기에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네, 되게 기운이 빠지고 힘들 텐데 네. 그 연세는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예. 어쨌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김종백 목사님, 네. 또 장기림 장로님, 네. 장길자 권사님, 네. 그리고 우리 정수현 사모. 네, 그래서 사모님 이제 배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좋은 증상이죠. 딸이죠. 네, 동그랗게 배는 네. 땅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빨리 후닥닥. 그래서 예정일이 5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5월 22일. 5월 20일. 그러니까 약간 작년 재영이 결혼식 그때쯤 되나요? 아 그러네요. 5월 달이죠. 5월 제가 18일 이었죠. 기억하기로는. 네, 5월 그러니까 18일 날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5월 달마다 한 번씩 뭐가 일이 터지나 봐요. 네, 큰 일이 경사가, 터지는데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개 안 한 상태에서 누굴 불렀어요. 그렇네요. 약간, 서프라이즈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예.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월의 말씀을 네.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2월은 예. 좋은 말씀들이 좋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약간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그들 징벌하지 아니하신 거. 요셉 얘기도 그렇고 그 징벌에다가 너무 그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왜 제 그냥 어떻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주만 뒤에 구절을 조금 더 해석을 할 때 집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죠.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대부분 사람도 뭐 앞에 집중해요. 왜 하나님 저런 애를 가만둘까요?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아까 들었을 때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공감한다 가다기보다 좀 많이 배운 그런 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 날씨 오늘 원래 정수현 사모님이 해주시는데 지금 하늘이 때문에 이제 하늘이가 아파서 병원 네. 데리고 갔어요. 네, 가서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이번 주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쨌든 하늘이 좀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감기가 요즘 보통 일이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항상 날씨를 전해주는데 제가 날씨 전해드릴게요. 근데 되게 편해요. 지난주까지 엄청 추웠다가 이번 주부터는 엄청 따뜻합니다. 다행입니다. 요즘은 그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막 싱글 디짓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단자리 숫자 막 8도, 9도. 네. 그때 어디 차에 뭐 놔두시지 않나요? 뭐 커피도 얼고 네, 다 먹다나 얼었어요. 뭐 얼음도 얼고 그냥 차도 얼고 그래서 네. 이 차 괜찮아 그런 생각을 참 스카차도 유리 금갔어요.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너무 추워서. 너무 와. 추워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추위가 아닌데 이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오늘 주일을 기준으로 너무 따뜻합니다. 네. 너무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그죠? 지금. 오늘부터 정말 너무 기운이 너무 넘치는 것 기운 같아요. 좋고 예. 내일은 더 좋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날씨를 쭉 보니까요. 예.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일기예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다 좋아요. 거의 60도에 가까우니까 반팔 입고 다녀도 될 만큼 이야. 따뜻한 날씨입니다. 단지 수요일 날 비올 찬스가 살짝 있거나 아니면 구름이 살짝 낀 날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만 약간 칙칙하고 나머지는 다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네. 좋네요. 마음껏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소식과 날씨 여러 가지 상황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인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네. 왜냐? 이제는 교회 소식이지만 오랜만에 또 게스트를 모셨어요. 그죠? 아, 그렇죠. 네, 진행을 김준우 사님하고 김준사님하고 최준사님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 제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준비했는데 갑자기 게스트가 없던 게스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변수. 변수가 네. 생겨서 아마 준비한 사람이 하면 저는 옆에서 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여담인데 네. 제가 지난번 저희가 게스트 초청하고 한 방송들을 약간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하셨어요? 제가 이제 느낀 게 네. 저희 이제 라디오 크루가 좀
분량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게스트 분들의 분량을 한 50%는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말을 줄이고 예, 예. 게스트 분들이 훨씬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부담을 제가 그러면 네. 벌써 겁먹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해야 되는데 의대에 그걸 나가야 선을 되는데 그어놓고 미리 하면 선포를 하고 말을 많이 해라.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듣는 걸로 저희는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초대 손님 소개시켜 주시죠. 자, 본인 소개부터 할까요?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한 분씩 소개를 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제부터 왼쪽에 드신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아, 네. 이걸 어떻게 와 이거 방금 아니지 방금 사고 네 방금 사고 도사님 네 예 박수 소리입니다. 박소리를 한다는 게 제가 그랬죠. 게스트에 집중하라고. 네, 근데 죄송합니다. 왜 혼자 그냥 사고를 치고 그냥 좋습니다. 네, 우리 이재영 양 오셨습니다. 네.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와서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1년이 안 됐지만 중간 점검 겸 그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분은 더 누굴까 소개시켜 주실까요?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이주선입니다. 이렇게 아까 칼로리 높은 것도 다 먹었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자, 재승이는 알다시피 재영이 동생입니다. 그죠? 네. 동생인데 다음 주에 한국 간답니다. 오, 그래서 여러 가지 좋겠다. 근황도 좀 알아볼 겸 네. 사실 뭐 한국 간데 근황 알아볼 건 없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만 우린 또 이렇게 말을 없는 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모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도사님 어떻게 이제 진행 순서를 한번 볼까요? 뭐부터 하기로 했죠 저희가 김준 도사님? 일단은 근황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근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너무 무작정 하라면 게스트가 너무 광범위해서 하나씩 김준사님이 여쭤보고 저희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우리 또 재영 양한테 네. 그 최근에 또 이제 신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아직 안 됐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삶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너무 네. 또 디테일하게 안 나눠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점이 좋더라, 어떤 점은 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신혼생활과는 좀 다르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그 정도 선상에서 디테일하게 네. 본인 얘기를 한번 일단 들어보죠. 예. 네. 예. 제일 큰 장점은 예, 돈 장점. 버는 사람이 2명으로 매우 인컴이 늘어가지고 아주 인컴이 늘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매우 그건 매우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나름 뭐 물론 안 싸운다면 거짓말이지만 네. 그래도 싸우면은 화해 바로 하고 그리고 음.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요. 보통 네. 1년 되기 전에 한 3년쯤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제 무대가 우리 네. 게임 할 때 이제 무대가 바뀌듯이 예.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그쵸, 그쵸. 바뀝니다. 예, 무기도 바뀌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또 그다음에 또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저희 오빠가 지금 일하는 그 스케줄이랑 제가 일하는 스케줄이랑 뭐 엄청 다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안 보이던데 주일날 또 일하는 날인가요? 네 원래 저도 이번 주에 일하는 그러니까. 로테이션인데 그럼 저 어떻게- 매니저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안 하는 걸로? 하는 걸로요? 다다음 주에 일을 하고요. 한 네. 주 스케줄이군요, 그냥. 네 원래 3주에 한 번씩 일하는 건데 한번 바뀌어서 아, 그 스케줄이 다시 돌아오려면 이제 3월 네.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 스케줄대로 네. 바꿔서 지금은 위켄드가 안 맞는데 원래는 같은 위켄드에 일하는 그거라서도 잘 맞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짝 돌발 질문을 네. 던지면요. 이제 1에서 100까지 네. 분율로 설명하시면 돼요. 내가 꿈꿔왔던 신혼 생활과 뭐, 얼마나 뭐 결론부터 가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일치할까? 네. 네, 얼마나 일치할까? 그 전에 아까 하려던 얘기 마저 하시죠. 네, 여기 네네. 이제 아, 미혼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요 우리가 이게 다 금사하고 결혼하신 있어요. 분들의 삶에 대해서. 네. 네. 하시던 얘기 아까 하시고. 하려던 얘기가 네. 있었으면 하시고 아니 별로 되게 없었으면 머뭇머뭇.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 아, 그래요? 네.
뭐 백분율로 저기 봐야 되나요? 거짓말 탐지기 거탐 제가 네, 이거 한번 해야 여기 되시고요. 네. 약간 결혼 못하신 분이 약간 좀 음모스러운 아유, 그런 배가 질투와 음모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제가 약간 이렇게 저렇게 좀 까다롭게 구는 스타일이고 오빠가 좀 이제 무던한 스타일이어서 잘 맞춰줘요. 그래가지고 네. 그건 좋아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둘이 똑같으면 네, 힘들 것 같아요. 뭐 네. 둘이가 정반대가 사실 좋긴 좋아요. 네, 서로 보완도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은 네. 잘 맞춰주고 네. 그래가지고 그건 저는 잘 됐네요. 네, 저는 좋습니다. 오,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예, 어쨌든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거 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 아니면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으신지? 안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다면 김준 선생님의 질문해 주세요. 준비한 거. 네. 네. 아니 아까 그러면 그 질문 백본이율이요? 네. 네.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제 생각엔 한 음. 그럼 70%? 오, 70%요? 한 달 1년 안 돼서 70%면 사실 그리 높은 건 아니에요. 저희 세대 때는 보통 98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제가 약간 제가 생각했던 네. 신혼이랑 그런 그거 신혼생활과는 비교해서? 다르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만족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말이 되지. 예. 그 저 자꾸 음모스러운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계속 하세요. 예, 예. 물고 넘어져야 돼. 예, 그 이상적으로 오늘 그냥-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예. 진짜 막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그 남편분께서 이렇게 아침을 해가지고 약간 반대로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토스트와 요새 뭐 보세요, 선생님? 약간 이 커피와 이렇게 아니, 제가- 서빙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 건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출근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몇 시예요? 저는 7시까지 출근이라서 오. 와. 집에 6시 한 6시 반에서 한 반 정도 그때 나가거든요. 그럼 네. 몇 시에 일찍 맞춰요? 나가시네. 그래서 저는 3시 반에 퇴근이에요. 아 대신 일찍 퇴근하네요. 와, 그리고 좋다. 오빠가 일 안 하는 날에는 그 시간이 맞지만 일하는 날에는 거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뭐 12시간, 13시간도 이렇게 막 일해서 그렇죠. 시간이 많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좀 안 맞겠는데. 네, 그래서 커피나 뭐 이런 거는 아. 아침에 저도 막 바쁘게 그냥 나가고 그냥 그래서 그게 현실이죠. 네. 네. 어떻게 다 챙겨줍니까, 그죠? 특히 그러면은 출근할 때 재준 군은 네. 보통 못 보나요? 나가는 걸? 오빠가 출근 안 하는 날에는 근데 라이드를 해줘요. 오, 야, 서윗하네. 네. 쉽지 않은데. 그럼 일어나서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억지로는. 왜냐면 네. 조금 이른 시간인데.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라이드 해주고 만약에 그 다음 날 일 안 간다 하면은 점심 전날에 미리 만들어줄 때도 있고. 요리 직접 해서요. 네. 와. 그 정도면 좀 김준도 사님이 그러면 실망하겠는데. 그 답을 내가 원하는 원한 게 시나리오가 그게 이게 아닌데, 그죠?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죠. 예. 네, 아직은 뭐 허니문. 네, 허니문. 아직까지는 조금 더 네, 진행 있기 때문에. 중이니까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만 유지만 돼 50%만 유지되면 완전 네.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돌발 질문은 네. 제가 돌발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오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재준이의 처제, 네. 네, 재선이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아, 그렇죠? 결혼생활 가까이서 볼 것 같은데 재선이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1에서 100까지 오늘 둘이 네. 신났어요 지금. 이렇게 하이에나 하이에나 저만 여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포기 상태거든요. 기대치가 없어요 저는. 네, 저희의 그렇기 때문에 미래입니다. 네,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1에서 100까지로 치면은 네. 재선이가 생각하던 언니가 말고 재선이가 생각하던 결혼 생활이랑 다 빗대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세요? 느낌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지금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를 못 하고 네,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 너무 천천히, 어렵게 했는데 천천히. 쉽게 얘기해서 네. 언니랑 형부의 결혼 생활을 보고 있으면 네. 재선이가 봤을 때는 어때요? 되게 그러니까 부럽다. 네, 부럽다 아니면- 아니면은 막 언니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언니랑 같이 자라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재준이 오빠가 살짝 좀 불쌍한 게 좀 많아요. 이거 언니 예상치 성격 다 못하는데. 받아주고 이러니까. 아, 진심이에요 이거는. 아니 언니 제 언니 편일 때도 많은데 근데 대부분은 거의 왜 오빠한테 뭐라 그러지라는 생각. 예, 드디어 이제 정말 그 점점 예.
네, 말씀하세요. 진실에 다가가는 예, 그런 지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 방송이거든요. 용서와 사랑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 점점 갈수록 험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저희는 사실을 먼저 파헤치고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마무리는 훈훈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하지만 오빠가 되게 저희 언니한테 잘해주고 저희 잘 가족한테도 맞춰주고. 잘 맞춰주고 이러니까 항상 고맙죠. 네. 그 저도 놀라운 게 저희 처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처제면 결국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나? 아 맞아요. 결국에는 제 PR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형부가 불쌍하다. 어디서 저도 들은 거예요. 가만있어 서로 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 처제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예, 처제. 예.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통화하는 내역을 살짝 들었는데 아 형부가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얘기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그래요? 네. 형부가 불쌍하다 이렇게 했어요? 네. 형 말고 다른 본인 이름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형부하고 형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약간 좀 틀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불쌍한 게 뭔지 네. 왜냐하면 이것도 진술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 다른 뜻으로 이번에 대통령 그 판결하는 거 봤죠? 판결 보고 예. 있죠. 다 다르잖아요 증인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 비슷하게 물론 그 사실 말고 그게 어떤 그건지 저는 알고 싶네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결론 말고. 네. 그럼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아주 훈훈하지 않는 그런 내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또 물어보세요. 네. 그 또 우리 그 재영 양의 남편분 성함이 또 재준 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재준 군한테 이게 제보가 왔는데 제보까지 받았어요. 네. 그 이 직장 생활 되게 바쁘잖아요. 또 약사로서. 네, 약사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점심을 챙겨가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 정도래요. 근데 이제 그 또 이제 그 재영 양이 네. 점심을 좀 이렇게 챙겨주면 참 이렇게 좋겠다. 네. 이제 오늘 요즘- 챙겨줬는데. 아 그래요? 쉽지 않을 텐데. 지난주에도 챙겨줬는데. 아 그래요? 네. 오. 둘 다 계속 네. 꾸준히 챙겨주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은 꾸준히는 아니었고요. 아 그럼 만약에 못 챙겨주면은 그 재준군은 점심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 먹는 건가요? 네. 아, 그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또 요즘에 교회 내에서도 운동 열풍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이제 재준이가 그 운동을 많이 못 하고 또 이렇게 몸이 또 많이 좀 부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 식사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랬는데 점심을 살찐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오늘도 제가 네. 어제 오빠가 이제 퇴근이 8시여가지고 변론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 네, 8시여가지고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양배추 쌈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너무 헤비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두부랑 참치랑 해가지고 다 안 오. 넣고 네. 이렇게 양배추 쌈을 먹었는데 네. 제가 많이 했어요. 내일 가져가라고. 근데 오늘 오빠가 같은 음식 두 번 먹기 싫다고 자기 시켜 먹겠다.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안 가져갔어요 오늘은. 그죠. 원래 보통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네, 그 남은 전날 거? 저녁 예, 때 남은 먹었던 거. 거 그냥 갖고 예, 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겨워요. 그렇죠. 저도 그거 해봤는데 피자 특히 피자 먹고 다음날 가져가잖아요. 네. 아 점심 때 막 안 좋아요. 이렇게 막 안 먹고 싶어. 근데 배는 고파 그런 거 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서 결국 햄버거 사 먹었어요. 피자 저녁에 또 먹고. 그래도 까다로운 게 점심 시간이 있는데 네. 오빠가 점심 시간에도 일을 조금씩 하려고 해가지고 어. 그냥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그걸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점심 시간에 온전히 그냥 앉아서 밥만 먹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음식 약간 메뉴도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까다로워요? 네, 잘 왜냐면- 먹는 것 같은데. 뭐. 집에선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네. 교회에서 보면 제일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정규 시간에 1등이 항상 재준이잖아요. 저희 탑3 안에 들죠. 좋죠. 제가 항상 지켜보거든요. 네. 누가 보면 항상 탑2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가만 생각 탑3 이게 다 있네. 맞아요. 그러네.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네. 탑3가 저희- 2가 여기 있어요 다. 그죠. 대단한 라디오. 헤비웨이트. 네. 헤비웨이트 네 라디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그 중에 1등은 항상 거의 재준이가 하더라고요. 재준 군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이하다. 등치값 하는구나 역시. 그래서 막 제보도 들어와요. 누가 많이 먹었다고 막 이러는데 보면 가만히 묘사하는 걸 보면 재준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긴 많이 먹구나. 잘 먹어서 좋다. 저는 잘 몸이 좀 야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른 사람은 뚱뚱한 거 좋아합니다. 의외입니다. 뚱뚱한 사람끼리 싫어하죠.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 좋아해요. 그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좋아하고 약간 그런 경향 있지 않나요? 서로 좀 부러워하는 그게 있죠.
예. 아, 별로 공감 그런가요?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만 됩니다. 뚱뚱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는 예. 제 생각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뚱뚱한 사람들은요 예. 서로 보면요 예. 동지라고 위로하고 네, 그런가요? 서로 그래서 우리 그 식구인데 막 그랬네. 예. 최근 조사가 저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유명한 명언을 남겼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 오브 어스라고. 우리 중 하나다. 아 뭐나 봤어. One of us. 네, 원 오브 어스. 동지를 만났다. 아, 네, 유명한. 그죠. 우리 동네는 쌤쌤이라 그러는데 경상도에 쌤쌤이라 그러거든요. 네. 좀 틀리네요. 약간 고급형을 쓰시네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예. 이쯤에서 제가 한 번 더 예. 돌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저희 겜돌이 클랜이 있어요. 어디 겜돌이 있죠? 클랜. 그게 저기 우리 교회에 있나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멤버들 중에 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게임 사모가 지하 있어요. 조직인가요? 그렇죠. 지하 조직. 약간 지하 조직 같은데. 예. 그 중에 이제 재준이가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준이가 이제 거의 저희 탑 멤버 중 하나예요. 탑 멤버 중 아, 정말요? 하나인데, 그렇죠. 같은 게임인가요? 같은 종류의 게임? 예, 지금 아직은 한 가지 게임밖에 안 하는데 어. 재준이도 게임을 이제 다 두루두루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제 신혼 생활을 다시 돌아보니까 예. 사실 그 게임으로 인해서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하는 한 명은 너무 한다. 예. 좀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약간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대충 어떤지 너무 뭐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뭐 어때요? 지금 서운한 얘기가 있으면은 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게임에 관한 거죠. 그렇죠. 게임에 그 관해서 지금 오늘 질문들이 다 자기 방어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승 사모님 들으라고 하는 거고 맞아요. 한 분은 자기 결혼하는 게 핑계 대려고 하는 거고 약간 그런 거 양해 네. 바랍니다. 네. 네. 그거 좀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네. 네. 그래도 얘기하십시오.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서운한 게 있으면 다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오, 그때- 네. 그때마다 약간 얘기하고 좋은데요? 그래서 싸우기도 싸우고. 어. 네, 근데 오빠가 요즘에 잘 안 해요. 바빠서 바쁘기도 그렇고 눈치 봐서.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 출근했을 때 출근 전에 하나요? 오전 새벽에? 10시쯤에. 그거 말하면 어떡해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낮에는 상관없어요. 제가 오빠한테 차라리 낮에 해라. 아. 네, 그렇게 왜냐면은 약간 퇴근하고 집 오면은 같이 남편이랑 시간 보내고 그죠, 시간 싶잖아요. 보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할 거면은 낮에 열심히 하고 저녁에 나랑 시간을 보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거 아닌가요? 약국에 사는 시간상으로 약국에 사는데 10시면 그렇네요. 조금 수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엔 잘 안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최동사님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나 너무 심해서 큰일 났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맞아. 싶은데 별로 안 그래야 해요. 되는데. 자, 할 말이 네, 없죠. 할 그죠? 말이 없습니다. 예, 자, 네. 그렇지만 사실대로 저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준 군은 게임을 적당히 하는 걸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근데 계속 약간 영입하려고 그게 작전이에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 네. 하나 사가지고 네. 세팅을 해주겠다. 같이 하자. 아니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최동사님이 약간 기획하고 있는 그런 네.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예.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딱 진짜 그렇게 필터 알고- 없이 예, 필터 없이. 정수윤 사모님 마음을 알고 싶죠? 네, 알고 싶어요. 안 이뤄질 거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단호하네. 이루어질 거예요. 예. 아노박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돈을 더 이제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 남으면은 그때 사서 뽕 뽑을 수 있으면은 네. 그때 하겠다. 네. 하지만 지금 사도 내가 안 할 것 같으니 돈 낭비인 것 아.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잘하셨어요. 단호한. 네. 그거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게임을 좋아해야 하는 거지. 안 맞습니다. 하는 네. 억지로 교육시켜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근데 막 핸드폰 게임 옛날에 막 열심히 하고 그건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컴퓨터 게임도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냥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약간 옛날에는 혼자 하는 게임이 많았으면 요즘에 다 팀별로 하는 게임 같이 이런 게 해야죠. 많아서 그렇죠. 그거- 시간 맞아야지 하고 막 이렇게 시간도 맞아야 하니까 되고 예. 얘기도 해야 되고 네, 뭐 맞아요. 이렇게 이어폰 끼고 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내용도 좀 트레인이 돼야 되죠. 좀 네. 쉽지 않죠. 네. 제가 볼 땐 부부끼리 하는 거는 애니팡이 최고입니다. 그냥 옛날 했던 애니. 근데 대신 맞아요. 둘이 그 2인용으로 할 수 있는 PS5 게임이 있는데 네. 그거 PS5 또 연결시켜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거 막 가끔 같이 하고
아 맞아요. 예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사줬다고. 네. 아, 샀어요? 맞아요. 네. 오, 야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있어요? 네. 야. 그래서 그거 하고 그래요. 어쨌든 뭐 저건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죠. 같이 그렇죠. 게임하는 거? 네. 둘 다 지금 주제가 자꾸 게임으로 가는데 여기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약간 지하 조직 얘네들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인상이나 보면 게임을 어떻게든 좀 정당화시켜서 해볼까 했는데 게임 자체가 오늘 안 그래도 사실 주제가 미디어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네요. 게임에 네. 이제 해당이 돼서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 왔거든요. 아. 이게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너무 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렇죠. 적게 하는 거는 또 맞지도 않고 네. 하지 말라는 거 생각. 애도 하잖아요. 조그만 애들 다 전화기 들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초등학교만 가면 다 SNS 하고 그 네.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과해지면 좀 부작용이 생기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두 분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그 욕망이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커진 그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누구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지금. 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안 다치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이제 그 두 분의 생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재영 양의 생각하고 있던 그런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무엇이 좋을까요? 이제 재준이 입장에서 같이 게임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본인은 취미니까. 근데 재영이가 생각하던 그런 건 뭐가 있었어요? 혹시 이 기회에 이렇게 재준이한테 얘기할다. 그러니까 원하는 거.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 지금 반대였잖아요, 그죠? 네. 신부로서 신랑한테 그렇죠, 바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있냐, 그죠? 저 같이 뭐 드라마 보고 약간 이런 같이 거. 뭔가를 이제 그래서 또 지금 미드도 같이 보고 네, 음. 그렇게 하고 그냥 가끔 동네 한 바퀴 걷고 싶을 때 같이 가고 좋죠, 오. 좋죠. 지금 추워서 그렇죠. 진짜 많이 가요. 아니 걷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니 근데 날씨가 좋으면은 아, 예. 걷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아, 그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이 걸어요 그럼 나랑. 그건 저도 싫대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그 짐도 스쿼시를 치려고 오. 그 되는 대로 해서 등록해서. 네 그래서 아빠랑 같이 스쿼시 치러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빠랑. 네. 오, 다 식구들 그래도 다 좋아하시네요 그런 거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스쿼시가 워낙에 운동량이 많은 그거 쉽지 스포츠니까 않은. 이게 모두한테 좋겠다 싶어서 치는데 아직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체중이 네. 좀 움직이는 스피드가.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면은 재밌었는데 뭐 초보니까 재미를 아직 못 처음에 붙였죠. 재미없지. 네. 계속 그래서 나가면 되죠. 네, 제가 그래서 이 포인트만 지나면은 재밌어진다. 같이 가자 막 이러고 그러고 있었어요. 제발 그 포인트를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보면 저희가 이제 재영 양의 근황을 이제 봤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결혼 전에도 저희가 모셨고 그다음에 결혼 후에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데 여러 가지 뭐 게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네. 나쁘지 네, 않다. 맞습니다. 우리한 대로 혹시 나쁜 일이 있지 않을까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우려한 대로. 우리한 대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뭐 전도사님 바라는 대로 혹시나 하는 저희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일단락 시키고요. 좀 이따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다른 질문 하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네. 재순이 근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순이는 이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있고 또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죠. 와. 예, 바빠요. 엄청 바쁘죠. 그죠.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예. 있죠. 벌써 하고 있고. 예. 이제 약간 직장하고 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죠. 이제 여전히 솔로입니다. 뭐 밥 챙겨주고 그러지 않아요. 예, 본인 알아서 먹는 거예요. 예, 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왜냐면 지금 옆에 결혼하신 분하고 이게 섞이면 안 돼요. 예, 그죠, 재선이 그죠. 보고 자 결혼한 1년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재선이에 대한 그냥 재선이가 편하게 할게요. 제가 네. 어때 궁금한 점은 어떤지 김준사님부터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뭐라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 대학원 학업하고 네. 또 이제 일을 병행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네. 되게 바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 네. 예. 지금은 이제 세컨드 세메스터여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맨 처음 시작했을 땐 좀 되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언더그래스로는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했는데 네. 그때 했었을 때는 막
그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북 읽는 것도 아니고 네. 시험도 안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 혹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학교인가요? 네, SIUE 50분 거리에 50분 있는. 거리. 네. 그래서 거기는 그냥 performance based여가지고 막 책 읽고 막 그러니까 시험 실습 보고 위주로. 그런 게 몸으로 없었는데 부딪히는 그런 이제는 이제 종목입니까? 막 텍스트북도 읽어야 되고 네. 또 시험도 보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공부할 게 많으니까. 저희는 공부를 막 많이 안 했는데.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네, 잘 버티고 그 있습니다. 듣는 과목 수가 어떻게 되죠? 원래 원 스메스터는 2개밖에 못 듣거든요. 그밖에 못 들어요? 네, 그게 리밋이에요. 리밋이 2개면 몇 유닛이죠? 원래 18유닛 아닌가요? 풀타임. 크레딧이요? 네, 크레딧. 자, 근데 저희는 스메스터로 하는 거여가지고 네. 5 스메스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total of 30 credit.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주로 거기서? 그래서 그냥 거기 텍스트북 읽고 네. 시험 보고 시험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에 관한 주제가 뭐에 관한? autism 거기 autism. 아, 네, 되게 therapy 쪽으로 스페시픽하네요. 딱 네, 다 어티즘. 야, 뭐 딱 하나로 딱 찍어서. 와. 되게 전문 완전 분야가 전문. 네. 괜찮네요. 그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아티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습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제가 일하는 곳에서 거기 실습 거기 시간 채워야 되는데 그 거기서도 걱정 안 해요. 우리 막 채우고 트리플로 채울 수 있어요. 네, 따블도 아니고. 네,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진로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직업을 구하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일단 졸업은 2026년 5월쯤일 것 같고요. 1년 조금 너무 남았네요. 어. 그것도 또 5월이네요. 그러니까 항상 5월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내년 5월에 네, 매년 졸업할 결혼, 거고요. 출산, 뭐 졸업, 뭐 이런 것들 하나씩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일단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약간 라이센스 같은. 보드 보드 exam 어, 본 예. 다음에 되겠죠. 또 제가 다니는 곳에서 일을 할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단 시험 보고 예. 네.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약간 조금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그쵸? 싶다 이건가요? 네. 그런 종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리닉 같은 데서 네. 이렇게 그 어티즘 분야의 어떤 원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원장은 근무를- 아닌데 이게 CEO가 있으면 그 밑에 BCBA라고 그 제가 하고 싶은 게 BCBA거든요. 어. 그게-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라고. 오, 멋있다. Board Certified. 화려한데요? Board Certified. 아무튼 그분들은 이제 아티즘 있는 아기를 이렇게 보면 행동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이제 만약에 아기가 막 눈을 못 마주치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걸 못 해요. 좀 딸리는 게 있잖아요, 네. 실력이. 네. 네,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걸 잘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짜주는 건가요? 커리큘럼 같은 걸 짜는 거죠. 이렇게 야. 프로토콜을 짜는 거죠. 만약에 아기가 막 울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테라피스트가 그거를 보고 임플멘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짜여진 거를 보고 짜여진 그 커리큘럼을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게 실행하는 게 저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저는 커리큘럼을 이제 짜는 짜주는 네. 사람으로. 트리트먼트 플랜을 만드는 사람이 야.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 오은영 박사님 그러네. 그 진짜. 실행은 쉬운데. 미국 금쪽이들 결론은 맵네. 뭐 이렇게. 역시 결국에는 내가 결국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면 키르크를 맴매하세요. 근데 갑자기 네. 궁금한 게 이게 그런 어떤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네.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디스플레인하는 그런 것들도 솔루션에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요? 그게 한국과 저기 서양 그거의 차이점 같아요. 네. 한국이라고 꼭 볼 수도 없어요. 동양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 속담도 있잖아요. 애를 갖다가 잘 되게 하려면 매를 세 대, 그다음에 그렇죠. 뭐 못되게 하려고 하면 떡을 세 개, 뭐 이렇게 떡 하나 더 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고 교육, 그것도 사실 하나의 교육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동양 책을 찾아봐도 야, 절대 그런 거 맴매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애를 망친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제선 양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틀린 게 일반인이 아니고 어티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상적인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애는 약간의 맴매로 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살짝. 예, 네. 예. 그런데 그 심지어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옛날 속담인데
매를 아끼면 예. 아이를 스포일한다, 아이를 이제 망친다 그런 예. 속담도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 동서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동서- 사실 성경에도 그런 그렇죠. 구절이 있죠. 성경에도 있고. 성경 구절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대충 얘기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사람도 궁금해요. 정확한 구절은 제가 지금 구절은 기억이 필요 나지 없고 그냥 않지만 그래도 내용. 잠언이었을 네, 그랬던 것 거예요. 같아요. 예, 네. 거기서도 이렇게 좀 매를 아끼면은 네. 오히려 이렇게 자식을 좀 스포일한다. 음. 예,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제 동양 철학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서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니버설한 그렇죠, 어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해요. 사실 애를 키우고 그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말로 주변 그러니까 약간 말하기가 힘든데 그 이슬람 아니죠 유태인 그 교육 방식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혹시 교육하는 거 보셨어요? 유대인들이요. 예. 굉장히 좀 엄격하지 않나? 엄격한데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뭐 저희 집주인도 유대인이에요. 그것까지 예. 내가 물어볼 수는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스카드마 쪽 친척 하여튼 그 유대인 쪽이 있거든요. 네. 있는 실주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하고는 사돈 관계죠. 네. 있는데 보면 유대인들은 일단 그 매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신났다. 야 그거 봐 맞아 그거 막 그냥 맴매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유대인들 역시 대화도 많이 해요. 애들이랑 특히 밥 먹을 때. 네.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두 가지를 동시에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한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전에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 말았나요? 저희 그 재선이의 예. 이제 진로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아티즘 뭐 교육 그런 데서 얘기 동양 철학 그런 데서 네.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미국에서는 매매는 힘들다. 특히 그렇죠. 공공기관에서는 완전 불가능하다. 큰일 그렇죠, 났다. 그렇죠. 그리고 제 애가 아니니까. 네. 자기 애도 그럼요, 마찬가지. 자기 애도 공공장에서 남들이 보는 데서 매매를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끔가다 앤디랑 앤디 친구들도 아티즘 애들이 좀 협박하는 요 혹시 알아요? 애들이 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그 뭐야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그러면 앤디 같은 경우는 심하게 그런 건 아니 궁덩이 정도죠. 야, 네. 그 너 말 들어, 너 맴매한다 그러면 이제 또 겁먹고 애가 말 듣잖아요. 그러면 좀 크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맴매한다 그러면 폴리스 불러야 된대요. 무섭죠. 그렇게 교육을 교육을 받은 거죠. 받은 거죠. 네, 받은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교육이 무서운 교육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르면 한국하고 틀려가지고 처벌이 세요. 그런데 이제 맴매 안 했는데도 부를 수도 있어요. 뭐 DVD 안 사줬다고. 그거 뻥치는 거지. 엄마가 때렸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그걸 이제 되게 제가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럼요. 그 부분을 재선이가 하고 있다는 게 네.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되게- 않은데 꼭 해내길 바랍니다. 네. 특히 저 아티즘 그 분야 그 장애인들 근데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근데 돌봐줄 사람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발전이 됐으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그 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 뭐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보면 네. 되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를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근데 이제 오은영 또 이게 박사님. 스페셜 에듀케이션이니까 뭔가 되게 좀 더 힘든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힘든 거는 딱히 없는데 애기들이 그러니까 4-5살이어가지고 막 힘든 건 없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애기들이 좀 비헤이비어가 있어야 좀 덜 지루해가지고 그런 거 다루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순한 애들 너무 순한 애들 너무 순한 애들은 좀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네, 찾아보면 근데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일단 힘든 거는 없고 제가 좀 성격이 좀 되게 단호해가지고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애기가 하셔야 돼요. 울면 네. 지가 힘들지 제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애가 혼자 그칠 때까지. 그런 기다리는 거는 것도 힘든데, 네, 사실. 되게 단호하고 그나마 좀 힘든다는 게 이제 클라이언이 이게 뭐냐 그 애기가 이렇게 있으면
저도 걔랑도 일하고 또 다른 사람도 걔랑 일하잖아요. 제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그 팀에 한두 명이 일해요. 근데 또 새로 막 시작한 애들이 제 아이를 담당을 하면 그때 네. 살짝 좀 그런 게 애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좀 되게 다 해주는 스타일. 그러면 제가 보면 좀 되게 이렇게 미국 하면 스타일이지, 미국 뭔가 스타일. 버릇 들고 그럴 텐데 오. 그것만 좀 힘들고 다른 거는 뭐 괜찮아요? 네. 진짜 이걸 보고 저도 느끼는 바가 있는 게 네. 옛날에 저도 이제 학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막 현실을 제대로 직시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들은 네.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기독교적으로. 그렇죠, 기독교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더 이제 연장선상에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은 네. 그러면 이런 신앙을 어떻게 네. 이렇게 보듬어주고 가꾸어주고 해야 되는가 네.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래서 재성이가 너무 대견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신앙 교육까지도 사실은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공부하는 게 일단은 이제 그 학문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선이의 이제 만에 그런 철학이 들어가고 신학이 들어간다면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폭발적인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되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쉽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네.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걔네들은 그냥 약간 백지 상태인데 길이 네. 안 들어진 백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다듬어서 무슨 색칠을 하냐에 따라서 걔네는 그게 평생 가요. 한 번 색칠이 되면 안 바뀌죠, 아티즘 애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초기에 잡아주냐가 되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집에서 어떤 잘못된 버릇이 하나라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고정이 되면 여기 말로 셋업이 되면 네. 어떠한 계기든 간에 음식이든 무슨 습관이든 그게 안 고쳐지는 게 그 걔네들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미지의 분야가 많아요. 그 네. 부분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심어주면 돼요. 종교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제 경험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제선이가 사실은 걔 그냥 뭐 어떻게 다른 걸 잡아주면 되지. 그거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고 내가 기독교 입장에서 좀 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네.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노력한다 그러면 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딱 되면 그거는 그 다음에 손 안 봐도 계속 갑니다.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좀 그 한 얘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잠 자는 애가 막 이런 애가 있어요. 너 그 뭐 무슨 교육을 시켜? 너는 정확하게 6시 55분에 일어나야 되는가? 걔는 정확하게 6시 55분에 일어납니다. 그거 비슷한 거 7시도 아니고 10시 50분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강박관념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하고 시간에 정확해요. 시간은 되게 신경을 써요. 1초라도.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정확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까 쉽게 얘기했지만 말이 그렇지 이제 교육은 원래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무슨 그럼요. 교육이든. 그죠. 그런데 아티즘도 중요하면서 또 힘든 일이고 부모도 힘든데 네. 선생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기 애니까 그래도 유도리가 있는데 선생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애도 아닌데 하는 그런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겨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그 벽을 갈라놓죠. 한국도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힘드니까 아마 재선이는 앞으로 할 일이 정말 이 일을 좋아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싫어도 좋아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람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이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걸 하다가 너무 힘든데 이거 좀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뭐 가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가지길 바래요. 근데 지금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벌써 이쪽 분야를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럼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한다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질문이긴 한데 네. 그 보통 이게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아니면 진로를 선택을 할 때 뭐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미래. 이렇게 수익이라든지 그쵸. 뭐 어떤 미래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어떤 이제 이런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선택한 어떤 그 동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친구가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되게- 편견 없이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대하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게 드는 생각인데
뭐 장애가 가지신 분들은 선입견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죠. 보기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나까지 왜 굳이 다르게 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정말, 제가 재작년에 한번 네. 처음으로 제가 지금 다니는 일을 했었을 때 그냥 네. 프로토콜 그 짜여 있는 거에 다 같이 하고 이런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예,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좋습니다. 돌발 질문. 네. 그 언니는 평생 봐왔잖아요, 동생을. 그럼 네. 언니가 생각했을 때 재선이 물론 대견하겠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느끼세요? 한 발 장전. 자, 웬만하면 격려를 해주지. 네. 근데 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재선이가 이래서 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선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애들이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걸 알아서 본인이 이제 그런 챙겨주고 싶은? 아니 그런 뭐라 그러지? 그 약간 참을성 그런 게 오히려 있다고 얘기를 그래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왜냐면은 얘가 그냥 다 발달이 다 정상적으로 잘 되는 애면은 이거는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약간 이런 알만한 생각이. 앤데. 예. 그러니까 왜 이거를 안 하지 하면은 더 화가 난대요. 그 말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어차피 애들이 이게 안 하는 애들이 아니라 못 하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더 인내심을 갖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라는 그건 생각이- 또 있어요. 애들이 장애가 있지만 네.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네. 아티즘 애들은 진짜 고집이 진짜 세요. 세죠. 고집이 세고 고집이- 머리도 좋아가지고 센 정도가 아니죠. 고집이 되게 세고 자기말 루틴이 있잖아요. 네. 아, 근데 네.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루틴을 깨야 돼요. 왜냐면 평생 동안 그 루틴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리고 그게 저 사실. 애기들은 이제 저희가 하는 테라피는 네. 거기 이제 놀이, 그러니까 플레이하면서 인터벤션을 하는 건데 네. 특히 제 애기 중에 한 명은 차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일자로 그러니까 인어 로우로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냥 앞에 바로 차 있고 그러니까 뭐냐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왔다 갔다. 갔다도 안 하고 막 삐삐도 안 하고 네. 그냥 되게 딱 거기에 픽세이드하게 이렇게 놀거든요. 거기에 딱 내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라인업만 하는 네, 거예요. 자기가 그냥 딱 차를. 정해놓은 거죠. 근데 거기 고착이 돼 있는 네, 거죠. 고착이 네, 돼서 만약에 절대 조은이 바꿀 수가 같은 없습니다. 거 조은이 보면 차를 그냥 일자로 안 하고 막 이렇게 빠방에서 어딜 간다든지 막 네, 이렇게 네, 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애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일자로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부시고 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도 가는 노는 거다. 거다. 네. 이렇게도 하는 거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일단 그런 거를 좀 부시는 거. 그런 걸 좀 부셔야 애가 네. 다른 곳에 가서도 이렇게도 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애기들은 그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만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저는 계속 옆에서 막 일부러 막 재밌게 막 하고 일부러 막 오버스럽게 더 이렇게 막 하고 근데 강하게 그럴 하네요? 때가 좀 기가 빨려요. 결론은 힘든 건 나오는데 결론은 힘들다는 건데. 그때 네. 기가 빨려요. 그게 사실 요즘이에요. 자꾸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보면 부모도 알죠. 그 선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이걸 깨트려야 되고 네. 바꿔야 된다는 건데 왜 못하냐? 아까 그냥 기가 딸린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가 기운이 무궁무진하든 그러니까 아티즘 하나에 있으면 두 부모가 합쳐도 그 에너지를 못 당합니다. 한 사람 하면 금방 지쳐버리죠. 내신은 이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런 일에 관해서 관심 있고 해서 특히 선생님들이죠. 저는 존경스러워요. 가끔 가다 보면 야 저분이 1대1로 하루 종일 저렇게 보는데 우린 반나절만 봐도 1시간만 봐도 피곤해서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하루 종일 저기 보지? 저는 너무 존경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한 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선이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하루 종일 있으면 너무 에너지가 딸리는데 그 덕분에 지금의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앤디가 있는 겁니다. 앤디가 지금 어렸을 때 조은이 나이 때는요, 와, 뭐 일화가 뭐 너무 많죠. 뭐 삼국지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화를 이루 말할 수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교회 또 우리 장로님, 자녀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깨부시는 작업을 선생님도 하고 저희 집에서는 힘 닿는 데까지 했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많이 순화가 되고
집에 있는 진의 형아가 또 많이 했죠. 아. 형아가 무섭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학에서만 가능했겠죠.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세 명의 에너지가 한 명에 불어넣었으니까 그 네 명이죠 선생님까지.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정도로 됐고 지금은 그 많았던 이렇게 나쁜 습관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해졌죠. 이야.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사실 특히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도 절대 못 들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뭐 정상인처럼은 아니지만 한 80% 말을 그래도 잘 들으니까 네. 어디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린 밥버릇지도 없었습니다. 오. 네. 그게 오랜 기간이었죠.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많이 딸린다. 그래서 하기는 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보양식 정신력에 좋은 그런 보양식 드시기 바랍니다. 자시 네. 좋습니다. 자시. 네. 뇌에는 자시 좋아요. 호두랑.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또 질문이 어디 있나요? 그죠? 예, 아까 저희가 좀 일찍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여행을 가잖아요 다음 네. 주에. 네. 그래서 그 뭐 재영이죠? 재선이 재선이 예, 재선 헷갈렸어요.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보낼 뻔했어요. 예. 그 뭐 이제 대략적인 뭐 일정 언제 가서 언제 오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여행에서 어떤 기대점.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족을 만난다는 목적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여기 이거 스크립트 이거 뭐야? 누가 쓴 근데 이제 거야, 혹시나 누가 이제 보냈어요, 뭐 지금. 누구를 보낸 만나러 거 아니에요? 간다든지 예. 특별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예. 소소하게 나눠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음 주일 날 떠나고요. 아. 다음 3월 3일인가? 3월 2일 3월 2일. 새벽 6시에 비행기예요. 어.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 새벽이요? 네, 다음 주는 없을 거고요. 그래요? 한 2주 동안 한국에 있을 계획입니다. 2주면 사실 너무 짧긴 한데. 아, 예. 갔다 근데 왔다 저는 한 3년 전에 한국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 뭔가 너무 길어서 한다. 너무 길어서 힘들고 정말요? 또 제가 여기서 사는 게 익숙하니까 한국에서의 모든 게 좀 되게 불편해요? 힘들었어요. 뭔가 되게 이게 이제 경계하고 막 경계? 경계 아 사람들 이제 막 가까이 막 가까이 있고 제가 맞아 뭐 맞아. 그 environment이 좀 되게 다르니까 혼자 막 경계하고 막 그랬거든요. 틀리네요. 힘들었어요 그냥. 한 달은 좀 짧았. 편하진 짧던데.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2주면 뭐 넉넉합니다. 그 정도면. 그 가서 그 주 목적이 뭐예요? 음식, 방문. 그냥 뭐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가 뭐. 거기 있어요? 네, 저 친구. 그러니까 제가 만난 친구들은 옛날에 미국에서 살던 한국 애들. 그렇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 왔으면- 1, 2년 살다가 간 애들이랑은 어쩌지 뭐 문자도 가끔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그렇죠. 왜냐면 네, 한국은 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냥 되게 소소한 거 있잖아요. 밖에서 그냥 호떡 먹고 막 찜질 음식, 붕어빵 뭐 이런 막 거. 순대 먹고 그냥 찜질방 가고 이런 미국에서 못 하는 것들. 네.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 네.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간다. 네. 네, 그런 거랑 그런 비슷하다. 느낌. 네. 예. 약간 그런 좀 느낌으로 뭐라 갑니다. 그럴까? 좀 약간 유랑강강 비슷하게. 별 특별한 거 없고 네. 그냥 한번 2주 그냥 쉬고 네. 정신적으로 좀 쉬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애들 일하고 보려면 맞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휴식도 정확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네. 이게 에너지가 쌓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슨이부터 먼저 하자면 이제 한국에 이제 학업 지금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 5시메스터, 5학기 하면 끝나는 이제 두 번째니까 한 3시메스터, 그럼 1년 네. 반에서 2년 정도 남았네요, 그죠? 한 1년 거의 1년 1년이요? 남았어요. 어, 왜냐면 1년. 썸머에도 들어야 돼가지고. 썸머도 듣고 그럼 네. 빨리 끝나죠. 그래서 내년 5월에 네, 졸업하는 내년 거구나. 5월에 오케이. 내년 5월쯤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네. 선생님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그 지금 있는 거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제 그 바람도 쐴 겸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이번 주 돌아온 주일이죠. 네. 한국에 가서 한 2주간 있다가 온다는 게 전반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우리가 길게 했어요. 자, 재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양도 신혼삼에 비해서 100점 만점 중에 70점 정도 되는 만족도를 높이는 굉장히 물건 사고 아니, 근데 70. 만족도 70이 아니고 수치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얼마나 비슷하냐 하면은 70%. 알겠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다급히 마이크 쪽으로 오셔서 듣는 사람이 두려운가 봐요. 어쨌든 생각한 것보다는 70%지만 만족도는
점수를 떠나서 아주 만족한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제중군은 여전히 많이 먹고 있는데 입맛을 조금 좀 까다로운 약간 까다로운 돼지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되게 미묘했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직장생활 잘 하고 있고 네. 게임 적당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두 부부가 게임을 안 한 걸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억지로 이제 그걸 설득해서 내 케이스로 만들려는 그런 업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잘 하고 있고 결혼 이제 우리 교회는 2주마다 3주마다 한 번씩 오는 이유가 다 직장 때문이라는 거. 네. 우리 방송 들으신 분 왜 쟤네 안 보이지? 뭐 아픈가? 이게 아니고 직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은 와야 되겠죠, 그죠? 직장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자질구레한 게임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없었던 걸로. 아니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그 하소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희망상을 어떻게든 이 사람들 갖다가 네. 어떻게 해서 투영해서.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안 통했습니다. 네. 오늘. 저의- 안 넘어가네요. 저의 네. 계략이 네, 안 넘어, 들통나서 전혀 안 넘어가는 네. 네. 그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분 이제 그 게스트 분을 모셔가지고 하고 한 가지만 살짝 얘기하고 갈게요. 네. 요즘 원래 제가 헬라 했던 주제 너무 길게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조금 다른 얘기 교회 방송이니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원래 주제는 네. 뭐냐 그러면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발음도 잘 안 되네. 예, 디지털 시대에 경상도 사람이라. 예. 그런데 이런 시대에 보면 요즘은 모든 게 좀 쉬워지고 빨라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간편해지기도 하지만 인간미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옛날 같은 아날로그 시대 때는 우리가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있으면 뭐 그냥 직접 만나야지 뭐 다 되고 네. 대화도 다 이렇게 하는 걸 전화 직접 하고 하는데 요즘은 뭐 카톡은 좀 필요한 거 하지만 다 그냥 말없이 무언의 대화로 많은 것을 그냥 대화하죠. 네. 심지어 뭐 한 집안에서도 텍스트 하는 경우 있죠. 네, 그리고 식당 가도 이제 좀 뭐랄까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한다기보다 각자 전화기 보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디지털된 세상에 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더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뭐 여기 보면 뭐 좀 다른 얘기죠. 일론 머스크 이분이 이제 또 약간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쪽 가면서 모든 게 지금 그쪽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야 이거 네. 그냥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건가? 이거는 선인가? 악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게 제 바람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디지털된 게 많아서 디지털화돼서 많아서 그게 편리하고 좋지만 사실 뭐든지 우리 동양 속담에도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네. 과하면 안 좋죠. 근데 성경에도 있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 그 전도사님 한번 조사한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예,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 있는 그 디지털 세상에 있는 예. 사는 한 조금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뭐 좋지만 너무 과해요. 지금 볼 때는. 자, 두 분 게스트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먼저 재영이부터. 요즘 재영이랑 재순이 세대는 이미 그렇게 된 세대예요. 그래서 네.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보면 좀 코로나 시절부터 더 가해졌죠. 막 이렇게 막 온라인 예배도 하고도 한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디지털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보통 보면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 다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전화기 그다음에 뭐 디지털된 거 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거 왜?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죠. 그거 말고 직접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이 옛날에는 그냥 따르릉 해서 탭 돌리는 걸 했는데 요즘은 그 자기 전화기 보고 알람이 돼서 끄고 그다음에 잘 때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보고 자고 점심 때도 있으면 항상 시간 있으면 그거 쳐다보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도 컴퓨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자기 생활 몇 % 점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말고 그냥 단순히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 시간에 그게 의존하거나 내 생각과 몸이 그게 의존되는 시간이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뭐 정확하지 당연히 않겠죠.
저는 일할 때 무조건 컴퓨터를 봐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네, 포함이죠. 그렇게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더 중요하죠. 이제 그때는 자유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디지털에 의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다 대부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좀 알려준다기보다도 다 그런 거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요. 약간 혼자 있으면 약간 심심하고 이럴 때 있으니까 그럴 때 당연히 뭐 해야죠. 유튜브 당연히 유튜브죠. 보고 전도사님 아니면은 셔주고 네. 그거랑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남편이랑 저녁에 네. 그 미드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 디지털이죠. 네, 그것도 이제 TV 보고 이런 거여서 저녁 시간에 TV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것도 디지털이고 야 사실 그럼 그걸 어떻게 디지털 안 하고 옛날 시대 같으면 TV가 없고 그런 시대는 직접 영화관에서 가서 봤죠.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약간 아날로그 쪽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못해도 85에서 90% 정도 되죠. 차지하죠 생활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재선이는 어때요? 저도 되게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근데 저 대충 갑자기 몇 퍼센트? 궁금한 게 예. 그러니까 저랑 언니는 처음부터 좀 디지털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라니까 태어났을 그렇죠. 때부터. 근데 뭐 전사님들이랑 장로님은 예. 그 전 시대로 살았잖아요. 예. 근데 좀 그리운 게 있나요? 예? 전시대요. 아니, 전시대? 우리 죽은 장로님이랑 저희를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니 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디지털 보는 게. 아, 근데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은 네. 제 그러면 그 대답을 아니었잖아요. 먼저 대답해 주면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몇 %인가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냥 100%라고 봐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100%가 사실 더 정답에 가까워. 제가 볼 때 99.9%예요. 네, 네. 그 정도 되고.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세 명을 같이 넘겼거든요. 네. 보통 한 세대 차이가 있거든요. 연도가 세대 차이가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무슨 어느 회사 차 타요? 한국 차 타요? 네. 소나타란 차 알죠? 네. 소나타 지금 소나타가 무슨 모델이죠? 뭐 버전 1, 버전 2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소나타 2도 나고 3도 네, 나고 지금은 이랬잖아요. 뭐 엄청 지금은 거의 뭐 7, 7세대, 8세대 7, 아니에요? 8세대 정도 되나요? 소나타 지금 몇 세대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재선이 세대는 지금 최후의 세대가 7세대 정도 되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뭐 꼭 있겠습니다. 정확한 그게 소나타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소나타 얘기했는데 지금 8세대네요. 8세대죠. 네. 그러니까 재선이는 지금 7세대예요. 지금 뭐 5살, 7살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애들 지금 보는 애들이 8세대고 아마 재선이 세대는 7세대 정도 될 거예요. 전도사님 정도였는데 저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세대는 제가 볼 때는 6세대? 아니요. 제가 7도 어떻게 6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욕심을 4.5세대 뭐좀 돼요. 4.5세대. 저는 한 2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좋은데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어머이 같이 도배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거 아까 그립지 않냐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본 것도 사실은 좀 있어요. 뭐 아날로그 중에서 제일 그리웠던 거 타고난 세대가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태어났을 때 내가 철이 들었을 때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 본 전화기가 어떤 기종이었었어요? 플립폰 아니면 아이폰이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처음에 봤을 때 철이 들고 전화기가 뭐지 했을 때 아이폰이 있었죠. 일단 제가 처음 핸드폰 가진 게 7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폰이 2007년도인가 나왔죠? 2007, 2008 예. 뭐 7학년 그쯤. 때는 2015이었나? 어쨌든 2015년에. 네. 그때 첫 핸드폰이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이었죠. 그건 내가 철이 들어서 본 전화가 핸드폰이 있었고 이미 스마트폰이었죠. 네. 자 이렇게 물어볼게. 전도사님, 김전도사님이 태어났을 때 철이 들고 나서 처음 본 전화가 뭔가요? 빨간 전화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일제 시대 보면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저희 때는 네. 그 교환원. 맞죠. 교환원이 있었어요? 교환원. 태국에는 없었을 거예요. 태국은 오래 농담이에요, 한국보다 농담. 더 오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교환은 그래요? 한 기억이 나요. 태국은 더 낙후가 됐어요. 아, 그죠, 그죠. 낙후가 됐으니까 더 아니 잠깐만. 밀려나요. 저는 농담한 거예요. 네. 아니, 교환원 왜냐면은 없었어요. 그 없었고. 태국은 네. 그 아파트마다 교환원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파트 내에서 이거를 연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전화를 했었어요. 선으로 그럼 네. 바깥 외부는 안 됐나요? 그러니까 외부로 전화하려면은 그 그 교환을 통해서 해야 오퍼레이터 되잖아요. 전화해서 나 맞아요, 여기 맞아요. 전화해달라 하면은 거기서 연결해 줬어요. 한국 방식이네요. 네. 자, 김준사님 어때요? 이거 태국 최준사님은 태국이니까 약간 좀 맞아요, 조금.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서 김준사님도 토종이니까 그 오래 사실 한국에서 예. 좀 뭐 토종이라기보다 한국에서 정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종이죠. 토종되지도 않고. 네, 어쨌든 그 그렇습니다. 예. 저희 때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약간 그 돌리는 이렇게 예, 예. 전화기 그러니까 직전화 옆에 다이얼. 예, 다이얼 1, 2, 3, 하는 4, 5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예. 디리릭 맞아요, 디리릭 맞아요. 디리릭 돌리고 그랬죠. 하는 거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예. 그때 이제 핸드폰이 되게 많이 보급이 됐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세대 때 핸드폰이 많이 예. 먹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약간 플립폰이었죠. 플립폰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때 그게 뭐 컬러가 있느니 없느니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있었고 그러니까 모토로라 이런 거. 그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문자를 보낼 때도 그 용량이 있어서 예. 그 문자를 예.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맞아. 맞죠. 그 왜냐하면 그 숫자마다 몇백 자 차지하고. 맞춰야 예, 돼. 맞아요. 예. 예. 90년대예요? 그때가? 아, 80년대. 2000년대 네. 초반이죠. 초반. 몇 2000년대. 년도죠? 2000년대 초반. 2000년 초반도 2000년대. 그랬었나요? 예. 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구나. Y2K. 그죠? Y2K. 예, 딱 그때여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약간 그 아날로그와 네. 이제 그 디지털로 급속도로 이제 변환되는 그 시기를 저희는 이제 딱 같이 겪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뭔가 이제 그 양세대의 어떤 그 장점을 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조금 세대 차이가 확실히 좀 나긴 나네요. 예. 자, 그럼 저희 세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 세대는 조금 빈부에 차여서 그게 좀 격차가 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철 들고 물론 그 전에도 나왔겠죠. 철 들고 나서 전화가 왔을 때 전화기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전화기 자체가 여기 지금은 기준으로 따지면 일반 가정 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를 하나 들어놓는 거랑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전화기 그 자체가 비싼 게 아니고 그 자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보증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제나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전화 자체 그 전화기 자체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하면 네. 그 선을 이게 오픈하는데 전화기를 오픈하는데 디파짓을 해야 오픈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지금 현세로 따지면 멀세디스 가격 정도 돼요. 벤츠 가격. 비싸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없죠. 그 집에 그 보통 보면 그 알죠. 그 한국 그 시골엔 그래 쓰고 서울엔 좀 낫게. 근데 서울엔 대체적으로 잘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거 없는 사람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돌리는 전화기. 진짜 돌렸습니다. 와. 돌려가지고 띠리리 그 약간 또 시골요. 돌려가지고 교환이 나서 어디요? 그러면 아 저기 누구네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조금만 딱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맞아요. 네 그렇게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저 전 세대 그러니까 저도 봤었죠. 이게 바뀌는 세대였고 전화기가 있긴 하지만 공중전화는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집의 전화기는 힘들었다. 네. 너무 권리비가 비싸서. 그래서 집에 국민학교 때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네. 때는 꼭 이렇게 꼭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였죠. 근데 꼭 질문상이 있어요. 시키기 전에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예요. 부모님 직업 적고 그다음에 집에 TV 있냐 없냐 전화기 없냐 체크란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TV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TV는 당연히 흑백 TV밖에 없고요. 근데 TV는 그래도 하나 사람 동네 사람 다 아는 정말 옛날에 했던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아남 TV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함. 아남 갑자기 기억났다. 아남 TV요. 약간 이상한, 약간 세대가 이상한데 아남 TV 있었고 그때 얘기했잖아. 인켈 전축. 그죠? 그다음에 인켈, 맞아요. 파이오니아 광고에서는. 전축.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안다는 자체가 기억력이 좋은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산 조사라고 해야 되나? 직업 아버지 직업은 뭐 엄마 직업 뭐 그런 거 뭐 엄마 하면서 집에 체크란이 집이 전세냐 자가냐 월세냐 그다음에 그런 거는 뭐 또 뭐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지면 이러는데 집에 전화기 있냐 텔레비 있냐 그게 있었다니까요. 나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차 있냐 물었는데 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다 택시 타고 댕겼지. 냉장고도요. 냉장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가전제품 다른 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전화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고우니까 이제 보세요. 재선 양이 봤을 때 아까 그게 무대기로 넣으면 조금 틀리죠? 제 세대가 그러니까 무대기로 넘기니까 갑자기 두 분이 발끈하면서 이게 왠지 우리는 예. 칼라는 있었어 TV에. 아, 그죠. 예. 네. 칼라 TV는
제가 한 중학교 때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비쌌죠. 네, 저희는 이제 브라운관 그 그렇죠, 약간 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다 불안관이죠. 그죠. 그때는. 네, 다 불안관이에요. 이거 막 돌리고 그죠? 딱딱딱 딱딱딱 돌리 이제 안테나를 잘 세워야지. 맞아, 안테나. 이거 잘못 세우면 잘못 들고 있으면 막 지지직거리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맞아요. 이렇게 어쨌든 뭐 그때도 리모컨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야 가서 저거 좀 인간 돌려. 리모컨이죠. 인간 리모컨. 동생 시켜서 파리채 하나 들고 예, 그래서 있으면 아니면 톡톡 때리는 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너무 발전됐다는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약간 옛날 얘기인가 하나 이제 재선 양이 물어봤던 게 저기 아날로그 시대가 좀 이렇게 뭔가 그리운 적이 없냐 물어봤잖아요. 아까 예, 네. 그 대답을 하자면 저는 지금은 좀 처음에는 지금이 편해. 그때 너무 고생스러워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좀 불편해도 좋으니까 제발 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빼고. 요 GPS만 빼고. 그렇죠. 그죠. 맞아. 지도 들고 다녔어. 길로 예전에 열어가지고 그 길로 열어서 계속 같은 길만 가거든요. 맞아요. 틀리면 계속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대핵신 같아요. 그죠. 지도 없이도 찾을 수 있다는 거. 야,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네. 이거 어떻게 알고 하지? 나 항상 궁금해요. 어떻게 그 길을 다 알지? 이 지구상에 있는 길을? 난 그게 네. 너무 궁금해요. 그쵸. 근데 길에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나머지는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국제전화 안 해도 된다는 거. 이제 한국에서 카톡으로 그죠. 하면 네. 통하는데 그거 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립습니다. 저는 그래요. 전도쌤 어떤가요? 저도 제가 요즘에 그 손풍 산부인과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 누구 무슨 누구죠? 네? 이름이 뭐죠? 그 미다리. 미다리 예, 나오나? 미다리. 예,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창훈도 나와요. 거기 맞아요. 예, 거기가 좀 뭐랄까 좀 뭐랄까 그냥 좀 괜찮은 역으로 네, 괜찮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전에는 약간 눈이 와요 이거였거든요. 약간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송혜교랑 사귀었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네. 그걸 보니까 저도 옛날에 네. 옛날에 아무 약속도 없었는데 친구들 일단은 놀이터에 만나서 네. 막 흑장난하고 막 네. 그냥 막 그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재밌게 놀고 그때가 그때 갑자기- 안치겹게 네.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고 엄마가 별거 부를 아닌데. 때까지 정말 신나게 놀았던 거 기억이 가서 밥 먹고. 그렇죠. 나 진짜 그게 너무 그런 적도 저도 내가 그런 적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그렇게 보냈는데 어렸을 그렇죠. 때. 조은이 나이 때는 저는 그렇게 쭉 보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즘 저희 애들 보면은 네. 진짜 하루 종일 텔레비 볼 수도 있어요. 얘네들. 텔레비 볼 수도 가만히 있고 냅두면은 아니면 전화 보든가. 전화 보든가 뭐. 이제 뭐 완전 그게 네. 중독이 돼가지고 네. 아니 자기 그냥 잘 되고 잘못되고 차이점 몰라요. 걔네들은 네. 불편한 거지. 그렇죠, 뺐으면. 그렇죠. 문제예요. 너무 과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현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대체하냐? 그냥 밀어붙여? 그냥 아니면 그냥 뭐 냅둬?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게 사실 오늘 방송 주제였거든요. 네. 저는 여기 보면 제가 조사해 보라면 여기 좀 보고 하셔도 돼요. 보면 실천 방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 얘기를 쭉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결론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좋고 이게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좀 이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실천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의식적으로 디지털 단절 시간을 갖기.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중독 100%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10%에서 15% 같으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저희가 해봤어요. 10분 15분 가기 힘들어요. 왜냐 불안해요. 밤에는 괜찮은데 이게 저는 저 같은 경우 전화가 이제 모든 게 약속, 취소 네, 그렇죠. 이런 거 하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급한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보면 뭐 우리 유튜브엔 댓글이 없는데 유일하게 2명 있는 게 저예요. 강경 조심하세요. 그런데 댓글을 잘 이제 다른 데는 잘 다시는 정도 또 댓글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댓글을 다실 때 게시물을 올 때 이거 조금 과하긴 한데 여기서 정리한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된 거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기 댓글 달기 전에 조금 과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살짝 참고하시면 남을 해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댓글을 안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살짝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고 야 나누어요 뭐 이게 같이 퍼뜨릴 때 유익한 신앙 콘텐츠 구독하고 나누기 뭐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 더 있는 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실천 해보기. 예를 들자면 말씀을 나눈다든지 기도 요청받기 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뭐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나와 있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제가 만약에 이걸 하라 그러면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편하긴 한데 아까 우리 작은 것도 하자고요.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그 성경 쓰기 있지 않습니까? 완전 아날로그 아닙니까? 네. 그냥 볼펜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하면서 또 책도 읽어야 되는데 진짜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날로그 시대의 향수도 보고 그다음에 또 좀 더 너무 이게 중독되지 않게 중독된 건 뭐든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좀 풀어나가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성경 쓰기부터 멀리 찾지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구절 쓰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 것도 힘들죠. 말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재선이가 힘들다는 걸 이제 아시면 돼요. 애들 보는 거잖아요. 네.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재영이 같은 케이스는 사람과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있나요? 사람이요?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있나요? 직업적으로? 그냥 연구 그 랩만 그 하나요? 동료들이 다 아니, 있잖아요. 동료들만 같이 근데 이게 고객 일하는 예를 들어 고객이나 그러니까 환자를 그러니까 대면 클라이언트 페이싱은 대면은 안 하고 가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오면은 전화로 약간 가끔이에요? 대항하고 가끔이면 대응해주고.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에너지가 다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앉아서 혼자 너 혼자 컴퓨터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쉬워요. 하루 정도 해요. 하지만 일단 사람이 대면이 되면 에너지가 한 10배는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는 약간 환자랑은 안 하는데 네. 간호사랑 전화를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 환자는 환자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뭐 그래도. 사무적인 얘기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무적인 네, 그죠. 얘기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냥 서류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운이 빠지죠. 그럼요. 가서 이제 전화하면은 뭐 이런 것 저렇게 막 물어보고 네. 답 듣고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해주고 네. 약간 이런 거.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 여러 가지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지금 오늘 항상 일요일 날 보면 중간에 방송하다가도 보면 최동선 선생님 중간에 항상 먼저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렇죠. 피곤해하고 그다음에 김준선 선생님 저랑 좀 멀쩡한 편인데 네. 보면 그게 가난해 저희 에너지가 그래도 저희가 많은 편인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한, 둘, 셋, 넷, 5명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몇 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6명이에요 항상. 애청자가 있죠. 듣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니까 신경이 더 쓰이고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디오 방송이 힘든 거예요. 네. 그거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하는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직업이 만약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면 잘 먹어야 돼요. 잠도 많이 자야 돼. 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문제 지쳐버리면 이게 뭐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들으실 때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하고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대화하는 느낌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하다 보니까 뭐 결론은 제가 힘들다는 겁니다. 힘드네. 그런 겁니다. 근데 보람 있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무슨 뭘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사실 볼 땐 더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부수적으로 한 마디씩만 해주셔 하고 싶은 말 기회가 잘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제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서 김준사님, 재영이 그다음에 재선이 그다음 죄송합니다. 저기 최동사님, 재영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싶은 말 한 마디를 하고 이제 끝낼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유언 같은 거 아니고요. 네. 아날로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번 저희 주제에 관련돼서 네. 저는 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 한국이 특별히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도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최고의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자기들이 좋았던 순간들, 예, 좋았던 어떤 최악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자기 비교를 하게 되고 어떤 자기 상황에 대해서도 비하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 디지털 단절, 그 디탁스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탁스라고 그래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네.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키핀 마인드 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떤 그 페이크 그냥 가짜의 네. 삶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고 또 저의 어떤 삶과 네.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예. 어떤 그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예,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부러워하면 진다. 그 얘기하고 비슷하네요. 부러워할 거 없어. 너는 너대로 정신 난 승리. 나대로. 예, 정신승리. 나는 괜찮아. 뭐 나는 뭐 상관없어. 이대로 만족해. 그다음에 그죠? 이제 뭐 또 좀 더 신앙적으로 가면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아, 그거 그죠? 부하용 물론 편하지. 하지만 다 어차피 우리가 또 가는 세상이 또 따로 있으니까 난 그걸 또 준비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졸리고 있는 우리 재성양은 어떠세요? 눈이 벌써 가물가물합니다. 네, 저는 뭐 네. 네, 모두 건강하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특별히 너무 나를 쥐어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자, 전도사님 어떠세요? 저는 오늘 와주신 게스트분들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재선이는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정말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요 많이 수척해졌어요. 이 아, 공부와 예. 일을 같이 같이 병행을 병행하느라 한다고? 저거 보면은 항상 안쓰럽고 되게 격려해주고 싶은데 본인 몸짓이 더 커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더 몸 커져서 그런 걸 수도 내 몸은 있는데 커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작아 보이는 네,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감사합니다. 싶고 네,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좋습니다. 재영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의 이 감정을 잘 간직해서 저희는 알고 있죠. 미래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 터미네이터에서 미래에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장난이고요. 예. 어쨌든 그 이쁜 이런 그 가정 네. 이렇게 잘 이루어 가시길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좋은 득담 같은 거네요. 네, 예. 네. 미래.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최동선에 보니까 저기 뭐야 재영이의 미래가 보이죠. 네, 저는 미래- 최동선의 미래가 보여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한 단계 더 위. 그렇죠, 더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예. 그 미래 그래서 모르는 일은 게 좋아요. 네, 예, 미래 모르는 일은 게, 미래 예, 재영이에게 그때 맡기고. 맡기면 되고 네. 미래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예. 자, 재영이는 어떤가요? 네, 저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네. 저도 그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저도 좀 요즘 좀 생각했던 거라서 네, 좀 시각해. 좋고요. 요즘 약간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냥 뭐 그냥, 핸드폰만 보고 네, TV만 몸만,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취미를 하나 만들자 해서 운동? 뭘 운동? 만들자고요? 네? 취미. 운동? 네, 취미를 하나 와. 이제 가져보자 해서 제가 그 게임 아니에요. 크로셰잉을 시작했어요. 그거 코바늘 하는 거. 진짜요? 그냥 크로셰. 바늘 하나로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그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1년 동안 한 건데. 와. 진짜로. 네,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네, 제가 만든 오, 되게 건데 이쁘다. 네, 야. 제가- 인형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네. 뭐 담요 같은 것도 만들고 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어제도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했어요. 네. 야. 근데 그러니까 결과물이 바로 보이니까 좀 약간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빨리 하셨네요. 그죠? 네. 되게 오래. 했는데. 저거는 더 오래 걸렸는데 어제 새로 와. 시작한 거는 그렇게 하니까 와. 물론 손목도 아프긴 한데 예. 네 근데 디지털 아니죠, 저거는. 네 저거는 그래서 되게 약간 성취감도 느껴지고 네. 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오, 정신적으로. 네. 야, 좋다. 네,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뭐 중화 역할 할 거예요. 우리 저는 너무 이게 그 갑자기 든 생각이 네. 예전에 그 간디의 네. 그 취미가 네. 아 맞아. 그 배 돌리는 짜는 거잖아요. 배 거였죠. 짜는 맞아,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이거 기자가 왜 이런 걸 하냐 했더니 네. 이게 그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거 하고 원래 간디도 엄청난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것과 네.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액티비티를 할 때 그때 사실은 맞아요. 진짜 그 정신적인 쉼이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생각 안 하고 맞아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아, 어느 그게 순간 중요해요.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맞아요.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무슨 특별한 쉬는 것도 뭐 이렇게 누워서 쉬어야지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데 그렇죠, 일을 그렇죠, 집중해서
뇌를 비우는 거, 생각을 비우는 그죠. 쉼이 제일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원래 근데 낮잠 같은 거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면 너무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 허무한 같아서 느낌. 예. 네. 별로 쉬지도 않았는데 벌써 출근해야 되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 전에는 한창 베이킹 같은 것도 열심히 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도 좋죠. 좋죠. 네, 그것도 뭐 그래서 아날로그죠. 네.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예. 무아지경. 무아지경, 예. 무아지경 거의 뭐 단 생각하고 뭐 이게 뭐 단전호흡을 통해서 무아지경 뭐 그렇죠.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뭐 이상한 나무 밑에 가서 예, 감기 걸려요 잘못하면 예, 위에 송충이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딴 데 집에서 하는데 네. 자기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추천합니다. 뭐 영화에 빠져서 무아지경 그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내 손가락이 그렇죠, 움직이는 맞아요. 것이 네. 뇌를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조금 지금 아까 말한 그 크로셰. 뜨개질 예, 크로셰 그거 되게 같은 좋은 거,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다머지도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운동도 뭐 하나에 해당이 네, 되죠. 그렇죠, 운동하는데 그렇죠. 막 다른 거 신경 쓰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죠. 하셔야 네. 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우리는 좀 너무 중독된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쪽으로 네. 좀 중화된 그런 생활로 해서 우리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재성이도 원래는 그 페인팅 아, 네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퍼즐 같은 것도 맞아요. 되게 아, 좋아. 퍼즐 그거는 못 하겠다. 아날로그 너무 한 힘들더라고요. 번 빠지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밖에 그래요? 안 해가지고 어. 그 학교 다닐 때는 절대 안 건드려요. 그거. 왜냐면 학기 중간에 하면 진짜 못 빠져나와요. 뭐 끝을 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만 합니다 그런 거. 야. 근데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는 네. 성격인가요? 앉아 진짜 그것만 해요. 오. 그러니까 여름에 하나 의외로, 하고 겨울에 네, 하나 하고 겨울에 이런 하나 식으로. 하고 Thanksgiving break도 한 번 네. 하고 Christmas break 아. 그때만 하고. 대단하다. 특이한데요? 네 지금 건들면 안 돼. 아니면 그거밖에 안 해가지고. 아. 바둑은 건들면 안 되겠는데. 바둑. 바둑 그리면 평생 갑니다. 안 건들리지 마. 절대 건들지 마세요. 네. 바둑하고 당구는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자들도 많이 치잖아요, 보통 당구. 그죠. 네. 네.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다들 생각이 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부분은 디지털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느낀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제 조금 신앙인으로서 살 때도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의 뭔지 모르는 너무 이렇게 TV를 많이 본다든지 유튜브를 많이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죄책감을 느껴요. 그죠. 게임도 그런가요? 네, 살짝 그런데 게임은요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죄책감을 넘어서거든요 그 재미가. 그래서 뭐 절대 못 느끼는데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한 번쯤 살면서 살짝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방송을 들으면서 전화기 10분 15분 이렇게 끊어놓는다고 절대 불안해져요. 1시간도 아닙니다. 한 10분만 15분 정도 해보는 게 좋게 10분 15분 정도 전화를 아예 끊어야 돼요. 소리를 줄여놓는 게 아예 끊어야 됩니다. 이게 중독이 된 사람 불안해서 못 있어요. 10분을 잘 못 견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의미에서 한 15분씩 오늘 전화기 한번 꺼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활동적인 거 밖에 나가서 날씨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서 심호흡을 한다든지 하늘 한번 쳐다본다든지 좀 더 자연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입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 정신 건강에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도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 끈을 잠깐 놓으면서 신앙생활에도 살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 go touch gra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영어예요? 네, 가서 그 잔디 좀 밟아라. 좀 밟아라?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의 잔디를 밟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잡혀가요. 네. 자, 그러면 잔디는 자기 잔디만 밟는 걸로 하고 네. 바깥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모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 한마디씩 다 한 거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다 됐는데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항상 얘기하자면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저희가 테이블을 놓고 이쪽에 이제 옆으로 김준수 사님, 앞쪽으로는 이제 최준수 사님, 그다음에 원래 정수윤 사모님. 근데 오늘은 정수윤 사모님 대신에 두 게스트를 모시고 있거든요. 예. 신기하게 이쪽은 항상 안 피곤한데 저쪽만 피곤한 것 같아요. 네. 항상 먼저 지쳐 있어요. 그렇죠. 다음번엔 자석을 바꾸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석은 자리 문제인지. 네. 자, 그러면 일주일간 날씨가 상당히 좋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좀 밖에 나가서 오늘 좀 좋은 공기도 마시시고 예.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가 아주 기승이니까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날 날씨 좋으니까 오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또 첫째 주니까 여러 가지 또 좀 행사도 있습니다. 행사라기보다도 뭐 성찬 예식 뭐 여러 가지 또 가족 예배인가요 그때가? 다음 주가 첫째 주니까. 아니요. 마지막 주인가요? 그게? 마지막 주 마지막 맞아요. 주가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오셔서 교회 오셔서 교회도 사실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네, 디지털이 그렇죠. 아날로그니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 주일날 뵙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긴 기간 동안 게스트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예, 힘듭니다. 남의 얘기 듣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고 좋은 얘기 많이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